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어제의 곱하기 2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 심리가 이렇게 급격히 냉각되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내년도 금리를 갖다가 2번 정도밖에 내리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생각했던 것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매우 지금 나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 중에서 이 반도체 쪽으로 한 5천억 넘는 큰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전 세계 돈 흐름 좀 보면은 지금 이게 뭐 달러 인덱스라 볼 수 있는데, 지금 달러가 올해 이거 2024년도입니다. 한 1월쯤에 변곡점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쪽을 해서 미국으로 쭉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좀 다른 국가로 가는 듯 했는데, 이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다시 변곡점이 이렇게 8월 말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달러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가다 보니 우리나라 지금 외환시장 완전히 비상 걸렸습니다.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지고 있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달러 쪽만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 지금 다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튼 뭐 우리 시장도 좋지 않고, 특히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나서서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개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1450원을 갖다가 지금 환율이 올랐었거든요. 아마 좀 더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파월의 긴축 발언, 시장이 막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실적까지 겹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이 팔았고, 또 많은 업종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수 방어로, 개인 투자자들은 뭐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조금 분석을 해드렸죠. 이런 매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장중시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개인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 연기금 쪽에서는 조금 순매수 규모를 줄였습니다. 지수를 방어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다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기타계에서도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튼 뭐 이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 외환 상황까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저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입 물가는 높아질 거고,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도 물가가 안 잡히니까 또 금리 내리는데 주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서민 경제 뭐 좋지 않은데 나빠질 가능성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 시장이 현재 사기 때문에 뭐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간다,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없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공통으로 매집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들여다보면은 일단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차트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좀 합쳤습니다. 지금 요 녹색 있죠, 녹색. 이게 수익 매매 차트였습니다. 근데 수익 매매의 매수 쪽만 들고 왔고요. 매도까지 들고 오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빼고 테스트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대신증권을 보면은 이제 변곡점이 빨간색이 많으니까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지죠. 아직 숫자는 덜 까먹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빵으로 이렇게 수익 매매도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께 항상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내가 들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스윙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은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딱 바뀌어 있는 지점에 내가 총을 한번 빵 때려보고 그때 요런 하락 반전 신호가 딱 나면 정리하는 걸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 이 개수가 좀 남아 있을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는요. 또 그리고 더 좋은 비전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많죠. 지금 없어요.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라서 신규 접근이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빨간색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등록해 놓았다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것도 수익 매매 해볼 수가 있겠죠. 미래세 생명은 이거는 뭐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은 선근학과 대충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가 대충 맞는 걸로 그러면은 뭐 이후의 진행 상황은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합시다. 뭐 세력들이 들어와서 안 나간 거는 확실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거 뭐 이미 벌점 다 봤다 생각하고 그냥 아예 제끼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수익 매매 차트로 있는데 뭔가 하나 필요하죠.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제 돈을 한번 투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때를 좀 더 기다리도록 합시다. 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빨간색이 더 많으니까 상승력이 높다라고 보고 상승력이 높으니까 그 가운데 수익 매매를 좀 해묻다 이 말이에요. 수익 매매를 좀 해묻는데 이번에는 지금 수익 매매에서 물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이렇게 바뀌면 역시 대신정권처럼 한번 총을 땡겨봐도 되겠죠. 왜냐면 세력들도 다 안 나가 있는데 또 상승 여력도 있는데 높은 성률로 한번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오면은 이것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에 우리가 총을 쏠 수 있어서 한번 쏘아보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세력들의 매집한 종목이고요. 수익 매매 차트를 보면은 오늘 별거 없어요. 근데 쭉 보면은 한일시멘트하고 한미글로벌이 뭔가 떴어요. 이거는 뭐 수익 매매 쪽으로 매도 이거는 매수 뭐 대충 그런 건데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일시멘트부터 좀 보면은 일단 한일시멘트는 이 이후에 닦아서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해서 이렇게 한번 차익 실현해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요때 매수한 게 이때 매수한 게 차익 실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 매매 한번 해보려고 하면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요렇게 빨간색 까먹을 때까지는 높은 성률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럼 한미 글로벌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뭐 빨간색이 높으니까 뭐 상승력이 있다라고 보고 이건 한번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이제 브레이크 한번 걸어 놓잖아요. 뭐 총을 쏜다 그러면 이 무렵 어디인가에서 우리가 총을 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마땅하게 총 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눴다가요. 이렇게 브레이크 일단 걸리는 거 이 무렵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또 등록을 하고 그냥 수익 매매 신호를 보고서 그냥 총을 빵 땡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짧은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다 까먹을까지 때까지 들고 갈 건데 내가 어떤 아무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쏠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때는 기다렸다가요. 그 수익 매매 아무거나 나왔을 때 그냥 쏘아보면 됩니다. 쏘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거 감을 때까지 들고 가는 거고 또 그 과정에 내가 좀 더 뭐 좀 해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 까먹는 동안에 이런 거 이용해서 해먹는 거죠. 그렇다 보면 뭐 모든 게 다 수익 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보면 이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도 이거 하고 난 다음에도 이거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주가가 내려가서 손해 보고 있던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 내고 매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한미 글로벌 이 종목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튼 뭐 전 세계 시장이 갑자기 지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긴축을 갖다가 좀 한다고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파월 연준 의장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관세를 부과하고 이민자들 쫓아낸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금리를 내리냐고요.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뭐 트럼프가 이제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준금리 인하가 늦을 것 같다니까 지금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장의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물론 뭐 마이크론 실적과 연계된 이 전기전자 업종에 이거는 비체계적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라 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종목의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니면 정상적인 어떤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나머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외부 변수 뭐 금리가 어떻고 이런 돈이 늘어나고 줄어든 아니면 외환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체계적 위험이다. 그리고 종목과 상관이 없는 그런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거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럼 언제 팔아야 되나 이게 언제 팔아야 되나. 계속 싸놓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거품이 생기면 당연히 팔 기회가 있겠죠. 뭐 언제까지 싸고 언제까지 비싸고 그런 건 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오르지도 않았고 현재 지금 많이 지금 싸게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그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놀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은 머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멀리 보고 뭐 맨놈 내가 정책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죽는다, 정리된다 이렇게 크게 좀 정리가 되지만 다수가 얻는 이익이 크다 이런 식의 어떤 매매 그러니까 계획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좀 버텨라 이런 개념이죠. 금리를 갖다가 올리게 되면 몇 명 나가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경제를 위해서는 좀 나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를 위할 수가 없으니 다수를 위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기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가 혼란스럽든 말든 뭐 정권이 바뀌든 말든 대외 변수가 어떻든 말든 뭐 노동관계 법률이 어떻게 바뀐다 한들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적용되는 상태에서 이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을 어떻게 내가 끌고 나가서 생존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Q로 치자면 이 정치인들이나 아는 뭐 다른 분들보다 이 대기업의 이 사장 자리,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리더 IQ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IQ가 뭐 어떻니, 뭐 메타의 창업자가 어떻니, 구글의 창업자가 어떻니, 뭐 아니면 우리가 아이폰 하는 그쪽에는 어떤니, 빌 게이츠가 어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들이 훨씬 더 지금 높은 지능을 가지고서 훨씬 더 악한 악조건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악한 악조건 속에서 그러면 가만히 내 죽이십시오 하고 앉아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은 회사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고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고 우리가 생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정리될 것은 물론 정리가 되겠지요. 살아남은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품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모든 수혜를 다 보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도체 치킨 게임이 일어났을 때 한 2007년도 8년도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뭐 반도체 난리 났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돌머리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도 뭐 독일도 미국도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뭐 반도체 찍어내 가지고 뭐 저가 공세를 해서 막 뿌렸습니다. 니 죽고 내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결과적으로 그때 최후의 승자가 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성자 독식 시장을 얼마나 오랜 기간 끌고 오면서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지만은 또 실제 많이 나가 떨어지겠지만은 거기서 살아남는 이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춰서 실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이 기업들 지금은 뭐 외국인들 판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뭐 국가가 뭐 중국하고 미국의 치킨 싸움 그 가운데 낑겨 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래 치고 저래 치고 하다 보니 힘들지만 이 기업들이 분명히 그간 고생했던 거 보상받을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상을 받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주가로 우리 주주들이 다시 이렇게 쫙 전부 다 가져오게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기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꿋꿋하게 살아나가고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나가고 있는 이걸 보면서 아 정말로 이 경영자는 살면 좋고 말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주식 투자는 굉장히 너무나 쉽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아니면 수급적인 이 요인들을 보고서 아 이거 지금 우리가 이 기업이 이게 상승 여력이 있어요. 이거 하니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와 이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정말 목숨 걸고로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게임처럼 용돈벌이처럼 이렇게 재미를 할 수도 있다면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현장에서 정말로 이 모든 걸 다 걸고 고생하시는 덕분으로 우리도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고 현재 어렵지만은 이 응원하면서 물량을 모아갔을 때 분명히 이 고생한 보람이 되찾는 날이 오고 그러면 이 주가가 다시 올라서 우리도 힘들지만 계속 믿고 버텼던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뭐 싸게 보고 현재 미국 좋다 하지만 미국도 보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고점에서 물리면 골로 갑니다. 우리 시장에 사니까 우리 시장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